선한 사람 TV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임종수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일보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해설 및 강론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 피 바다 한 형제된 성도들이 짤막한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오라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형제간에 시기, 질투, 분쟁, 고소, 고발,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는 동일한 일들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회를 찾으면 평안과 안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무서운 일들을 목격하고 돌아오면은 그 한 주간을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체험들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계에서도 분쟁, 분열, 교파, 아마 세상에서 교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리라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만 해도 200처가 넘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이 교리적인 문제로 나온 것일까요? 모두가 다 정치적인 싸움과 감정 대립에서 일어난 분열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분열, 교파 분열, 기독교 연합체 분열, 또 세상에 나가면 위장 전입,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설교 표절, 사기, 부도, 야반 도주, 부동산 투기, 세금 포탈, 음주 운전, 불법 건축, 뇌물 수수, 성추행, 성폭행, 고소 고발, 분파, 분리, 분쟁 등을 우리가 자행하면서도 신앙적인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마저도 참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로 권징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문제로 교회가 당회가 열려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특정한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욕하고 분리 분쟁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해서 조금 소견이 들면 교회를 등지고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받은 만큼 우리의 삶들도 거룩해지고 타의 모범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가 안정감을 찾고 은혜 충만한 이런 조직체로 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사회 역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린 아이가 막무가내로 뜁니다. 방석을 던집니다. 밥을 먹는 식탁에 올라갑니다. 다른 손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와서 그 어린아이를 만류하니까 과함을 치면서 오히려 싸울 기색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밥을 먹고 있고 자기의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품성교육,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유학 가서 서양 문물을 맛보고 돌아온 아들이 뚜렷한 직장이 없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는데 어느 날은 용돈을 주지 아니하니까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훌륭한 청년인데 회사의 제품의 설계도를 빼돌려서 외국에 있는 경쟁 업체에 금품을 받고 넘겼다. 그것은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진단하면 결국 세상은 인성교육, 교회는 품성교육의 부재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1년간 발생하는 갈등 비용이 한국의 1년 예산에 육박한다는 기사입니다. 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 안에도 세습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성교비 문제, 교회당 건축비 관리, 비자금이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이유, 이성의 문제,
퇴직금의 문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신행일치의 성화운동, 품성운동에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2013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출 상위권 국내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성과 도덕성을 우선 가치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들이 기존의 직무 능력에 의해서 종업원들을 선택하고 인재 선발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그런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 있어서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인성교육 방안도 인성교육 강화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대학 입시 사정관이 인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인성교육과 악플 추방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제 이전과 이후가 50% 정도 문제점들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울산교육청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선한 언어 습관이 욕설과 말 다툼을 줄이고 학교 폭력 감소까지 이르렀으니 학교 폭력 감소에 소요될 경비 절감까지 줄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성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품성교육에 있습니다. 2020 이 한 해에 품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교회와 정부의 노력과 사회 각층의 노력이 합하여서 살기 좋은 한국을 건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이 거대한 세속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고 이 선한 사람 TV가 억만분지 1이라도 그게 보탬이 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회 또 교회까지 나아가 세상 사람에게는 인성으로 교회에서는 품성으로 모범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